남부지방법원 2017년 판결이고요. 이거는 임대인의 건물 명도의 본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하고 손해배상 달라라고 하는 그런 반소 청구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임대인 쪽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나가달라 건물 명도를 요구하니까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 회수 방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지금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소개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신규 임차인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모 씨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임대인은 이제 요 계약 당시 이제 이게 소송하기 전부터 제가 조금 자문을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기억이 좀 스토리가 좀 아직도 좀 생생한 편인데요. 이제 조건만 맞으면, 사실은 임대 조건만 맞으면은 더 연장을 임대인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신규 임차인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제 가짜 같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만약에 그때 차임이 좀 높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올차임 1,000만 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시세 감안해서 한 1,200만 원 이런 정도로 제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200만 원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소송으로 돌입한,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의 논리는 지금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과다한,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그런 방행이다. 그래서 손해배상해달라. 이런 논리로 이제 반소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쟁점이 결국은 임대인이 요구한 1,200만 원이 현저히 과도한, 현저히 높은 그런 금액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 가지고도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감정이란 걸 했어요. 그랬더니 1,150인가가 났더라고요. 1,200을 요구했는데 감정인의 감정이 1,150 정도가 시세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세에 비해서 더 요구한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월차임의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히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서도 방해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임차인이 소개했다라고 하는 신규 임차인, 임차인이 물색했다라고 하는 신규 임차인이 아무리 봐도 이제 가짜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태도를 볼 때 적극적으로 임대료, 보통의 이제 진성 임차인이라면 보통 1,200만 원 정도 요구가 나오면은, 제가 뭐 사정이 안 되는데 1,100만 원으로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간 제스처 없이 1,200만 원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건 조금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조금 농간을 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재판도 우리가 형사고소까지, 사기로 이렇게 형사고소까지 했는데 무혐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사기는 아닌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민사재판에 송부촉탁 자료를 통해서 송부촉탁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런데 재판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이모 씨죠.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짚어서 지적을 해서 재판장의 마음이, 이 사람은
그 허위 임차인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방해행위를 인정을 안 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그 이유는 일단은 임차인 자체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저히 진짜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대인이 제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할 때 그때 저 사람을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 임차인이 동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요령 있게 신문하나 그걸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신청은 이제 저희 쪽에서 제가 했는데 주신문을 이제 보통은 증인 신문 절차상 주신문을 이렇게 미리 내거든요. 재판에서 미리 내고 뭘 물을 건지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또는 재판부에 미리 알리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그래요. 절차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냥 아무 이렇게 예고도 없이 증인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즉답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사재판의 증인 절차는 미리 증인 신청을 하고 신문사항을 미리 내고 해서 상대방한테 그걸 주고 그렇게 신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잡아야 되는 집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서 핵심적인 부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죠. 그 부분은 이게 빼놨어요. 다른 질문은 다 이렇게 이제 신문상으로 냈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빼놨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임차인 업종이 이제 제과 업종이었거든요. 제과 제빵 이런 업종이었는데 월차임이 한 1,000만 원 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권리금 약속했다라고 하는 금액도 한 2억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증인 이모 씨를 불러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주신문상에서 빠지고 제가 히든카드로 이렇게 내놓은 질문이 뭐냐면은 증인이 이 매장의 매출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히든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2억이라는 돈이 나오려면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종합돼 가지고 이제 2억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세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남는다 매출이 얼마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진짜 백이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은 매상 소위 말하면 월 매상 이런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었는데 다행히 이모 씨가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자기는 그냥 당황해가지고 매상을 전혀 모른다, 관심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된 판결을 쓰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당연히 판결에 안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비하인드 뉴스죠.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자, 이모 씨는 남편이라고 하는 정모 씨가 피고 정모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 전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었죠.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친척 소개해서 자기 친척을 소개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고 쪽에서. 그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가짜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판부가 일단은 그런 친척 소개로 이 부동산을 알게 됐고, 이 점포를 알게 됐고, 권리금 계약서 역시 공인중개사가 입회는 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인 피고,
임차인들과 이모 씨가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모 씨가 이 매장에 대해서 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짤막하게 판결에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이모 씨는 진정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앞부분의 판단은 이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런 진정성도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좀 애를 먹었어요. 두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적대적인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적대적인 증인이 나올 때는 보통은 뭐랄까요, 상대방 쪽하고 미리 이렇게 다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다음에 예상 질문이 뭘까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적대적인 증인을 이렇게 뭔가 핵심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변호사들 이 법조 실무에서는 증인신문하는 요령, 증인신문하는 증인 절차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적대적인 증인을 신청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결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막 반전을 이뤄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다 모든 준비를 다 이제 예상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오기 때문에 상대방 증인을 불러서 내한테 유리한 답을 끌어내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증인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증인, 내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신청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 절차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들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게 형사고소 통해서 사기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증인을 안 부르게 되면 재판부가 그 사람이 가짜다라고 판결을 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증인을 불렀는데 딱 걸려들은 거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게.